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시장 깡패 리포트 27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비트코인 시황을 보시면은 여전히 10,000달러 이하로서 오늘도 우리나라 원화로 따지면은 1189만원, 그러니까 어쨌든 횡보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1일 MACD인데 거래량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볼 때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합장세. 근데 오늘 한국 시간 말고 미국 시간으로 베트 거래소 시장이 열리는 날인데 어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앞으로 기관 투자가들이 이 시장에 진입을 하느냐 아느냐 대량 거래. 그러니까 베트 거래소라는 거는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선물 거래, 실물 거래를 통한 선물 거래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거 의미는 뭐냐면은 개인 부담도 기관 투자가들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건데, 방금 전에 뉴스가 하나가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국제 회계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기업이 비트코인을 보유했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화폐로 해줘야 되느냐, 아니면 금융상품, 그러니까 주식이라든지 보험, 채권 같은 이런 금융상품으로 해줘야 되느냐, 아니면 무형 자산이냐, 뭐 재고냐, 어떤 쪽으로 회계 장부에다가 집어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회계 장부에다 넣어주는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 회계 기준은 이제 국제 회계 기준 한 130개 나라가 가입되어 있는 나라가 서로 통일을 해서 하는 건데, 우리나라도 그 밑에 우연 국가로서 참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회계 기준이 방금 전에 뭐가 나왔었냐면은 가상화폐는 암호화폐, 그러니까 비트코인이죠. 화폐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주식이나 채권이나 보험 같은 금융상품도 아니다. 그냥 무형재산, 재고자산으로 분류해라,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게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인정을 해주면 제도권에 진입하는 이러한 정책적인 의미가 있어서 굉장히 큰 도약 전환기가 될 수 있는 시점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처음으로 국제 회계 기준이 이거는 무형자산으로서 재고자산 분류를 한다. 이게 무슨 얘기는 자세히 설명을 드린다면은 달러라든지 해서 아니면 당좌 거래라든지 아니면 유동자산으로 인정을 않는다는 겁니다. 기존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업비트라든지 빗썸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알트코인 같은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 회계 기준상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유동자산으로서 당좌거래 항목에 넣든지 아니면 유동자산 항목에 그냥 넣든지, 유동자산 내에 당좌거래 자산이 있습니다. 당좌자산입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그냥 끼워 넣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냐면 부가세는 부과가 안 되지만은 여기다가 끼워 넣기 때문에 이제 무형자산 여기에는 소득세, 그러니까 양도세를 할 건지 무슨 기타 소득을 할 건지는 상관없지만 소득세는 정부가 과세를 매길 수 있는 겁니다. 부가세는 매길 수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이건 기업적인 어려운 얘기인데, 그렇지만은 상당히 가상화폐로서는 제도권 진입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화폐로서의 가치 인정, 이게 계약이라든지 어떤 거 할 때 아니면 자산 분류할 때 금융상품이라든지 이런 거로 인정을 못 받아서
상당히 좋지 않은 뉴스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마이너스적인 요인이지만 그렇지만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처음에 인터넷 나왔을 때도 인터넷 버블, IT 버블 시대에 나왔을 때도 인터넷 기업이 막 다 너도 나도 인터넷 한다 제조업하다가 예를 들어서 기계를 깎다가 인터넷 하겠다고 뭐 인터넷 업체 뭐 저기 사업 영역에 하나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인터넷 기업이 돼가지고서 막 뻥튀기가 돼가지고 막 투자 자금이 몰리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 지금 이 가상화폐,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벌어지고 있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블록체인 시대로 모든 게 변화해야 됩니다. 인터넷 시대가 예를 들어서 인터넷 시대를 저는 항상 블록체인 시대를 비교하는 사례가 뭐냐면은 전화국 한 개의 전화국이 우리나라 전체를 전화 통화를 연결시켜줬다면은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겨가지고 각자 개인이 전화국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인터넷도 전 세계가 www는 하나로 했지만 앞으로는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개별 휴대전화와 같은 것이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따라서 일반 기업이라든지 국가라든지 이게 어쩔 수 없이 블록체인이 화됐을 때 코인이 발행됐을 때 그 가상화폐가 발생하는데 코인 거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거래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페이스북 리브라라든지 지금 이더리움의 테더 기반의 이더리움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건데 뭐 달러에 연동된 이런 스테이블 코인 지금 뭐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같은 경우는 가상화폐 거래를 완전 전면 중단해서 불법화 시켰고 제도권 편입에 일본은 아주 적극적입니다. 또 미국과 유럽, 우리나라를 포함해 가지고 화폐나 금융 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번에 결정된 사항과 똑같습니다. 제도권 편입에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금융화폐도 아니고 화폐도 아니고 금융거래도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가상 통화 투자 펀드를 좀 만들어보고 싶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가상화폐에 투자하기는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게 변동성이 심하니까 그런 펀드를 만들어서 전문 펀드 속에 일반인들이 투자를 해서 가상화폐를 어떤 집단 바스켓으로 모아서 상품을 만들려고도 그런 시도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상 통화를 통한 투자 펀드를 만들려는데 아직 우리나라 정부는 제도화시킬 수 없다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가상 통화가 또 번창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가상 통화를 아직 허가를 안 내주고 또 일반 주식시장과 같이 IPO, 기업 공개와 같이 ICO라고 하는 코인의 공개를 공개적으로 불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인 발행은 불법이고 어디서 나온지도 모르는 코인이 있으면은 거래하는 거는 또 합법입니다. 거래소도 있으니까 거래소를 지금 통제를 않고 없애지 않고 그냥 놔두니까요. 거기서 세금까지 받아가는 이러한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거 비판하는 이 얘기만 나오면 혈압이 오르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정책 그러한 걸 가지고 어쨌든 오늘 국제 회계 기준이 가상통화, 가상화폐는 화폐도 아니고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금융상품도 아니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이건 회계 기준일 뿐입니다. 회계 기준이 어쨌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도권화 시키지 않았다. 그렇지만 제도권화 시키지 않았어도 어쨌든 자산으로서는 무형자산으로서는 인정을 한 겁니다. 무형자산은 게 물리적인 실체는 없지만은 돈을 식별할 수 있는 자산 아닙니까? 그래서 무형자산으로서 그러니까 특허 같은 거죠.
특허 같은 게 무형자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인정을 해서 하다못해 소득세, 양도소득세 같은 것까지 다 물릴 수 있는 돼 있지만 어정쩡한 상태의 발전 과정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린다면은 국제 회계 기준에서 화폐와 금융상품으로 인정을 해서 제도권 진입하는데 어떤 인정을 받는 데는 실패를 했지만 그렇지만 이것이 아주 너무 큰 부정적인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기존에 있던 뻔한 그냥 어정쩡한 상태의 국가들별로 중국이나 러시아를 빼고 나머지 일본, 미국, 유럽, 한국 이런 나라처럼 어정쩡한 상태가 지속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투자하는데 큰 뭐 변곡점이 된다든지 그러한 요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암호화폐 시장 깡패 리포트 27번째 시간이었습니다.